안녕하십니까. 5G 전문 채널 오지고TV입니다.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이제 오늘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1.33% 상승을 하였고 코스닥은 플러스 0.85% 상승을 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플러스 0.23% 오른 이제 1188.20포인트였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랐고요. 코스피가 상승을 오늘 좀 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코스닥도 안정적인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전 고점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제 더 강한 시세 흐름을 이제 서서히 내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여서 코스피가 이제 큰 상승을 이루었고, 이제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5G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이 5G에게 어떤지 이제 보자면은 5G에게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사업부 안에서도 이런 5G 영역에 관련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은 자연스레 5G에게도 그 낙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 그치만 들어와야지 이제 5G 장이 이제 강세가 나오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빠진 장에서는 5G가 크게 상승을 이룬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소폭 상승 내지 아니면은 유지 아니면 소폭 하락 이 정도 경향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좀 강한 상승세가 보이는 경향이 큽니다. 코스닥 흐름은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등락 없이 잔잔했고요. 5G는 말씀드렸다시피 컨택트적인 요소가 큽니다. 시설 설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늘 9시 45분경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숫자가 195명 조금씩 하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5G 흐름이 이제 예전과 같이 크게 코로나 숫자가 늘어났던 것과 다르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숫자가 안정화되면은 5G 흐름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후장에는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반등을 주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올리면서 장은 마감하긴 했습니다. 이제 내일장에서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래도 상방으로 올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자 5G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 시황으로서 오늘 시장에 비해서 5G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가 바로 매수 찬스인 것입니다. 땡큐죠. 왜냐면은 5G는 뭐 계속 오를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쯤 약 조정이 나올 때,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매수 찬스인 것이고, 5G가 막 크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장 섹터의 경향은 보통 이제 크게 매수 찬스를 주지 않아요. 만약에 큰 하락, 지수 전체가 폭락을 했을 때야 뭐 5G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겠지만은 오늘과 같이 보통 매수 찬스는 이제 약간의 이제 조정이 있을 때, 약조정, 이럴 때 보통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보통 이런 5G는 내릴 때는 소폭 하락하고, 오늘 뭐 소폭 하락하였죠. 오를 때는 이제 크게 상승합니다. 어제처럼 이제 크게 폭발하고, 내릴 때는 소폭 하락. 거의 뭐 하락 퍼센테이지도 0.5% 많아야 뭐 1%, 마이너스 1% 이 정도밖에 이제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딱 사두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는 오전 9시 장 시작과 함께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수 이제 상승분에 비해서는 약세가 두드러졌고, 다만 이제 오전장에 솔리드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제 좀 오전장 주도를 하였습니다. 그거는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 이끌었고요. 오후장에서도 이제 그 오전장에서 강했던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가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가 크게 낙폭은 없었기에 힘을 모으는 날이고요. 2시 이후에는 이제 큰손들이 다시 이제 시세 흐름 유지하기 위해서 차트를 이제 이쁘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G 섹터는 특히나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수급. 뭐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수급이 중요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평소보다 더 큰 시세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5G 섹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지수 방어형 쪽으로 갑니다. 만약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이제 5G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종목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종목으로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파이오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 종목으로서는 RF텍, 이노와이어리스.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6.11% 상승을 하였고, 솔리드 3.50%, 다산 네트워크스 1.76% 상승을 하였습니다.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이 21일선을 넘으면서 정배열을 이제 맞추려고 하고 있고,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괜찮은 편입니다.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5G 보안 관련주로서 앞으로도 5G 설비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이제 이런 보안, 5G 보안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솔리드는 대장주답게 5일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거래량이나 수급 역시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 강하게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음봉은 나왔지만은 거래량이 크게 동반된 것도 아니고, 오늘 상승 1.76%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기관이 조금 받아주었지만은 코스닥 자체가 오늘 외국인이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이렇게 5G 종목이 오늘 약한 추세 속에서도 상승을 보여준 것 자체가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의 힘을 보여준 이제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15,200원을 뚫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대시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약세적인 흐름을 좀 오늘 마이너스 5.45% 내린 이제 RF텍인데요. RF텍은 오늘 거래량이 크게 동반은 하지 않았고 마이너스 5.45%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는데, 이 지금 RF텍이 5일선에 약간 내려왔지만은 이것을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아직 양봉의 상태입니다. 최고점이 14,700원까지 이제 전고점을 뚫어 주었고, 아직까지 흐름이 이 주봉상 5일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모두 정배열인 상태에서 거래량도 처음 이때 터지고 그 다음으로서 계속 유지를 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RF텍 한 번 정도 눌릴 수야 있겠지만은 이 흐름 자체는 정방향을 우상향으로 틀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고, 가지고 있으신 분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노와이어리스가 오늘 마이너스 2.01%인데 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도세가 이어진 부분이고, 눌림목 주어주고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장주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에이스테크는 오늘 보합했고요. 솔리드 3.5% 상승,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는 0.8%, 0.9% 이제 하락을 하였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1.76% 상승, 이노와이어리스 2.01% 하락, HFR 1.37% 하락, KMW 1.08% 하락, RFHIC 0.38% 하락. 전반적인 대장주들의 흐름은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형태였고, 크게 낙폭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충분합니다. 언제든지. 대장주들은 5G 섹터 내에서는 무조건 대장주들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솔리드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달성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솔리드가 미국 인텔사와 5G 중계기 시장을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급등했다가 8점 몇 %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제 3.5% 하락하였는데, 이 소식이 이제 5G 중계기 시장 진출, 미국 인텔과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예상의 시나리오고, 솔리드는 이와 같이 해외 매출 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에서 더 큰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한 시세 흐름을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이제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크게 시세 이탈은 없었습니다. RF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마이너스 5% 비교적 크게 하락을 하였지만은 아직 12,400원 전에 시세가 터졌던 12,400원을 이탈하지 않았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찬스였습니다.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였으며,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서 많은 종목을 매도하였지만은 이렇게 RF텍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였다는 것은 아직 RF텍의 시세가 끝나지 않았음을 이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5G 뉴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는 영국에서 2021년 1월 5G 모바일 서비스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파수 경매, 미국과 같이 이렇게 이제 영국, 유럽 쪽에서도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2025년까지 5G 분야에 270조 원을 이제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270조 원이라는 게 한국이 25조 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10배 정도 수준. 그 다음에 SKT, KT에서 5G 어워드, 월드 어워드, 이 통신사 수상식인 것 같아요. SK텔레콤이 최우수 5G 상용화 상, 그리고 KT가 최우수 통신 서비스 혁신과 최우수 5G 혁신상. 이런 통신 서비스 혁신상 코로나 관련 확진자 동선 파악에 이제 5G를 이용해서 이런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5G 혁신,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KT가 우수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북 플렉스,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제 노트북이 이제 5G로 출시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트북 면에서도 이제 5G가 장착이 되는 것이죠. 오늘자 이제 종합면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실 게 영국과 미국, 예, 이렇게 이제 유럽, 미국 이제 점점점 더 5G 분야에 대해서 설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 예, 이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예, 5G 전혀 간과할 수 없는 이제 부분이고, 예, 아직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 더 큰 시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계속 호재입니다. 영국, 미국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겠죠. 독일, 점점 더 유럽, 그리고 동남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SKT, KT 이게 시상식인데 SK텔레콤과 KT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이런 5G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중에 미국, 유럽 이렇게 이제 수주가 들어갈 때 SKT, KT 통해서 이제 분명히 들어갈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밑에 딸린 부분들, 이제 회사들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상식에서 그냥 상 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대외적인 인지도를 이제 높여가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5G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쏠림을 막겠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쏠림을 막겠다 하면서 이제 한국판 뉴딜을 이제 더 이제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와 같은 점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으로 이제 많은 유동성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이 증시 쪽으로 많이 오려는 이제 이런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 이렇게 주요적으로 나온 것은 정책형 뉴딜 펀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종류로 이제 얘기를 나왔는데, 이와 같은 방식 이제 재정 투입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것이고요. 정책형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운영하는 펀드, 인프라 뉴딜 펀드는 이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펀드고, 민간 뉴딜 펀드는 민간 금융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나타내는 펀드입니다. 가장 이제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는 이제 디지털 뉴딜과 이제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다 알다시피 근데 그 전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루어지려면 5G, 5G가 당연히 그 전제가 될 것입니다. 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죠, 5G는. 그리고 그린 뉴딜에 있어서도 친환경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5G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같은 부분은 디지털 뉴딜에도 적용되지만 그린 뉴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풍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신 시스템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정도가 미약할 수는 있겠지만은 5G는 사회 시대 흐름상 인프라 투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서도 핵심이 이제 5G가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이제 정책금융이 이제 100조가 들어가고 민간금융에서 70조 원, 총 170조 원.
이제 거기에 이제 민간 분야에서 20조 원의 더 투자가 이제 유도를 시켜서 총 190조 원의 이제 많은 돈이 이제 한국판 뉴딜로 이제 향후 몇 년간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제 9월 달에 K 뉴딜 지수, 10월에 이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이런 개발 계획 ETF를 상품을 이제 만든다고 하고요. 그 외에 뭐 삼성증권에서도 이와 같은 K 뉴딜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ETF 상품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제도도 이제 개혁을 한다고 하고요. 입법 사항도 추진하고 이제 관련해서 뭐 규제도 이제 혁파를 하여 이제 좀 더 5G와 같이 이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섹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호재거리로 인해서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5G는 정책주의입니다. 그 흐름을 이제 거스를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 및 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대장주를 잡아야 하는가? 관련해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G용 트랜시버 가격이 4G LTE용 비해 가격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오이솔루션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RFHIC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 시장에서 국내 유일하게 지러칼륨 이제 트랜지스터를 공급하고 에이스테크 에릭슨이 이제 해외 진출 시 보통 중국의 안테나와 필러를 이제 사용하였으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이 가장 큰 종목으로서 이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대장주들은 무언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던가 아니면은 국내 이렇게 유일하게 개발을 한 종목이라든가 어떤 반사이익, 다른 매출처가 없어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는 형상 이랬을 때 이제 종목의 상승이 보다 더 크게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목을 하나 새롭게 알아보자면은 윈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통신사에 침입 방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5G 인프라와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앞으로 5G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윈스의 시스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 있어 모두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일본 및 동남아 매출의 앞으로 증가도 예상이 되며 5G 네트워크망이 설비되는 형식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제 보안 관련주들도 이제 차기작으로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은 이제 매도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5G 내 관심 종목들의 이제 분석 및 뉴스 점검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